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팀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간 아침 7시 정도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었을까요? 앙금 없는 찐빵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 급락의 찐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힌트는 다 준 것 같아요. 어떤 힌트를 주었을까요? 네, 테슬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5.85% 하락한 190.9불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이미 인베스터 데이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급락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미 5% 넘게 애프터 아워에서 하락해서 191불로 마감을 했고 오늘 그래도 잘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오늘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190불대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방송에도 설마 멕시코가 메인은 아니죠? 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의 주인공이 기관 멕시코가 되면은 우려가 될 만하다. 주가가 급락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 전에 모델 2 즉 플랫폼 3죠. 자, 이것이 메인으로 등극하면서 향후 주가 전망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모델 2 플랫폼 3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잘하는 거죠. Lot of discussion on production and engineering.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관 투자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들은 정말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매할 것인지 그 상세한 플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이 수요 측면, 판매 측면에서는 이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역시 공학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한 테슬라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마스터 플랜 3가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질 만한 그런 발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온 지구가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만 불대 차량 공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베일에 가려짐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개인들의 뉴스에 팔자라는 이런 매도세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5% 이상 하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신규 차종을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지구로 바꾸려면은 현재 21%의 화석연료 사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어클 자동차, 이 모빌리티 부문을 전동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품 로드맵 같은 사진을 하나 제시를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플랫폼별로요. 이렇게 수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럭셔리 부문이 있죠. 연간 글로벌의 4천만 대 시장을 차지하는 부문입니다. 한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 그런 럭셔리 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델 S랑 모델 X가 있는데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억 8천만 대의 글로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세단과 준중형 SUV가 되겠어요. 모델 3, 모델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대, 글로벌 2천만 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미트럭 운송 부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럭 부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7억 대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해치백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베일에 쌓인 모델은 역시 벤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체가 좀 높고 약간 박스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 벤이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 위에 놓아 둔 것을 보니까 사이버 트럭과 플랫폼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버 트럭의 변형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8개 차종이고 여기에 안 나온 차종이 이제 로드스터랑 다른 하나의 차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10개의 차종으로 2천만 대까지 연간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차량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리 블랙도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리 블랙은 질문을 못한 것 같아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셀 사이드죠. 판매 측 애널리스트들에게 질문을 허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프리 분석가가 2천만 대 팔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모델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일론은 10개 정도 모델이 필요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론의 모습은 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질문을 무시하고 수요가 무한하다고 주장하면 기관은 짜증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기관들은 계속해서 의문입니다. 어떻게 연간 2천만 대에 도달할지 정말 10개 차종만으로 되는지 의문인 거예요.
현재 글로벌 1위 도요타도 연간 1000만 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데 2000만 대 절반밖에 안 되죠. 차종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브랜드도 뭐 렉서스랑 도요타로 나눠져 있고 차종만 해도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단지 10개 차종만으로 2000만 대를 도달한다고 하니까 기관들은 의문인 것이죠. 하지만 일론은 이렇게 계속 가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요, 디자인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수요는 무한하다. 아이폰이 좋은 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폰도 한 개의 종류의 폰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1위의 뭐 수요량과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일론과 테슬라의 반응에 좀 지쳤는지요, 게리 블랙은 트위터를 잠깐 쉰다라고 합니다. I'm going to take a break from Twitter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2천만 대 쉽지 않습니다. 2천만 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요, 자, 바로 이 베일에 쌓인 모델이죠. 조그마죠. 보면 다른 차종에 비해 작습니다. 자, 모델 2고 이 수요량만 보더라도요, 제일 많아요. 연간 글로벌 한 7억 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라도 공개가 되었으면 오늘 주가 하락은 없었겠고 주가 급상승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요, 게리 블랙은 어느 다소 좀 실망한 것 같지만 실망을 하지 않은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위원이 있다면, 자, 미국에는 아담 조나스라는 또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있죠. 뭐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만 뭐 20년 넘게 다루신 분이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모델 2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모델 2를 밝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테슬라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모델 2가 되겠죠. 모델 2 생산에는요, 현재보다 50% 이상의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생산 비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 비용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델 2라는 신규 차종에는 생산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현재 모델 3가 뭐 3만에서 4만 불대라고 하면 이 차종은 15,000불에서 2만 불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량 가격이 반값으로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더욱더 선진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Enhanced Capability Available.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요, 생산 일자가 나와버리면 지금 현재 모델의 판매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델 Y 같은 경우는 5만 불에 팔리고 있는데, 이 모델 Y보다 더 선진 기술과 더 낮은 가격으로 뭐 내년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당장 모델 Y랑 모델 3를 살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 SOP를 밝히지 않는 거죠. 자, 이분의 경험에 따르면, 20년이 넘는 경험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 SOP, 그러니까 생산 일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훨씬 더 저렴하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기술의 제품을 먼저 공개하게 되면 현재의 수요가 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화석연료 사용을 없애려면, 자, 이러한 수순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력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모빌리티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전기와 이 수소를 통해서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뭐 국제적인 운송이라든지 바꿀 수 있으면요, 지속 가능한 지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자, it's entirely feasib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기대감을 심어준 테슬라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요, 자,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2050년에는 자, 100% 지속 가능한 지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먼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늘릴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배터리 생산도 지금보다 29배는 늘려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비어클 프로덕션, 전기차 생산도 지금보다 11배 상승시키면요, 연간 8,5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나오면서 완전한 이제 친환경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테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가능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러한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10트릴리언 달러, 우리 돈 뭐 1경이 넘는 수준이에요. 자, 하지만 지난 20년간 화석연료 개발에 사용된 비용이 14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한 10트릴리언 달러만 쓰면요, 그러니까 한 4트릴리언 달러가 적은 거죠. 그러면
완전한 지속 가능한 지구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화석연료 투자 비용의 60% 수준만 투자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요, 지속 가능한 지구로 만들 수 있는 광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광물 사용이 많아지면서 매장량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을 하면 할수록요, 정제를 하면 할수록 매장량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켈, 리튬, 코발트, 구리 이렇게 다 있는데요. 실제로 찾으면 찾을수록 매장량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 내장된 리튬만으로도 글로벌 전기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리사이클링까지 하면은요, 마이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채굴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봤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사업의 스케일이요, 단일 회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전 지구를 생각하고 있고, 스페이스 X까지 고려하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 개발까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친환경 NGO 단체, 국제환경단체에서 극찬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고 자세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기업 없었죠. 자, 그리고 좀 더 테슬라 주가,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 자세히 인베스터 데이를 살펴보면요. 자, 시장은 이런 것을 바랬어요. 신차 출시, 그러니까 모델 2를 통해서 수요의 덧셈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하나의 차종 추가를 통한 수요 덧셈이 아닌 판매될 모든 차종의 원가를 낮출 기술 고도화로 최대 생산, 최대 판매를 지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모델 2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모델 Y, 모델 3, 그 기존의 차종도 최대한 원가를 낮추고요. 가격도 낮춰서 최대 생산, 최대 판매를 달성한다는 거고, 원가가 낮아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마진율도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원가 개선 사항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산 공정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공정은요, 하나의 공정이 끝나야지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체 부품을 만들고 차체를 조립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립을 했던 거죠. 하나가 끝나야 다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러한 공정에 모든 사람이 달라붙었는데요. 자, 이제는 공정 하나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요. 이 차체 부분별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 차체를 아예 페인트칠까지 다 끝내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생산 효율성이요, 인간 노동력의 효율성이 한 44% 정도 향상되고 공간은 30% 정도 줄어든다라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4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큰 공간을 차지했는데 같은 노동력이 투입됐는데 생산 공간은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한 30%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노동력의 집중도는 44%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이 빨간색의 모델 Y는 이렇게 순차적인 공정을 거쳤는데, 자, 지금은 파트별로 아예 나누어서 이렇게 페인트칠까지 끝내고 파트마다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하고 타이어까지 장착해서요, 한 번에 조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품이 좀 작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좀 커다란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완전한 상식의 틀을 벗어난 그런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크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타이어랑 시트까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작은 파트 하나하나를 페인트칠까지 다 해가지고요, 한 번에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레고 조립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40% 생산 면적 감소해요. 현재까지의 생산 방식의 이 정도의 기가팩토리 위치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이 정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40%가 날아가니까 이곳에 또 다른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40% 정도 생산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40% 같은 공간에서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50% 비용 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모델 3, 모델 Y가 이렇게 지금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모델 2, 플랫폼 3가 되겠죠. 이거는 50% 정도 생산 비용 감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화렴 정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막판에 옵티머스 프로젝트죠. 이것에 대한 영상도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옮길 수 있고요. 물론 아직 속도는 느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옵티머스 로봇을요, 다른 옵티머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나사도 조이고요. 지금 팔을 여기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나사도 조일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로봇을 만드는 로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완전한 노동력의 인간 노동력의 배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생산 효율성은 더 올라가고 더욱더 원가는 낮출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아주 커다란 힌트를 주었어요. 무슨 힌트를 주었냐? 이 모델 2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막판 이제 투자자와의 Q&A 시간에 이제 힌트를 주었는데 기가팩토리 멕시코가 건설이 될 것이고, 테슬라는 신규 공장 발표 이후에 거의 1년 안에 가동을 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멕시코 대통령마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Manufacturing Next Generation Vehicl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한 힌트죠? 바로 이 공장에서 모델 2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1년 안에 가동을 시작이 되게 되면 모델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르면요, 내년 말에도 모델 2가 이 공장에서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호재가 아닐 수 없겠어요. 자,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대대적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자, 2년 후가 되면은 사이버 트럭의 생산과 판매가 본궤도에 이르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가 멕시코가 돌아가면서 자, 이 모델 2가 나온다면요, 2025년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도 성장이 고픈 테슬라고, 현재 작년에는 130만 대, 올해는 180만 대 판매, 그리고 2030년에는 2천만 대 판매에 이르게 된다면, 자, 이 모델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좀 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최고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감 영향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오늘 테슬라는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장은 좋았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훌쩍 뛰어넘었고 유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유입돼서 올랐다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도 그렇게 시장에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전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19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보다도 낮았고 전주보다도 낮았습니다. 보험 청구자 수가 적었다는 건 아직도 고용이 좋다라는 거고요. 7주 연속 20만 명을 밑돌면서 계속해서 뭔가 완전 고용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더욱더 강해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나스닥이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테슬라는 별개로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오늘 5.85% 하락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과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번 달 3월 22일에 발표될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이 빅스텝일 확률이 상당히 적었어요. 0%였는데 이게 이제 30.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다 네모를 쳐놨는데요. 빅스텝의 확률, 금리 인상이 더욱더 길어지고 높아질 확률이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도 더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시장은 불확실하지만 역시 이러한 청사진을 믿고요, 꾸준히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